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4월 23일, 2013 4월 23일 날 열렸는데요. 제가 2009년 1월 1일자로 처음으로 정원 박람회 조직 추진단에 들어와서 박람회를 성공시키고 2014년 7월 1일자로 갔으니까 약 5년 동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조경팀장을 맡았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 국가정원에 약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나무마다 저마다의 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무가 어떻게 해서 우리 박람회장에 오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겪고,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생생한 이야기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나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나무들을 심고 옮겨오고 가꾸면서 했던 작업자들의 따뜻한 나무에 대한 정감 있는 이야기들, 지금까지 나무들의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나무의 생태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지, 실제로 직접 살아있는 실제의 나무 이야기가 전해진 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살아있는 우리 박람회장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제 책에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모과나무는 단순한 모과나무가 아니거든요. 119를 불러가지고 그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그러한 나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나무 말고도 제 책에는 많은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위정원에 있는 600살 먹은 팽나무 할아버지,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고 헬기탄 지구정원 소나무, 1번 소나무,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포플러 나무, 아낌없이 주는 꿈나무, 포플러 나무, 또 5분 전 은행나무, 막 이런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제 기억 속에 몇 가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모과나무도 그렇고요. 600살 묵은 팽나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린다면, 원래 그 나무는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있다가 경남 고성의 한 조경사업가가 자기 정원으로 옮겨 있었던 나무인데, 영원함 2013 박람회를 통해서 영원함 조경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박람회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당시 약 호가 15억 원이라는 나무를 선뜻 막 기증해 주신다고 그 고성에 사시는 박병화 씨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병화 씨 집에 갔더니 정원 한쪽에 정말 멋진 그런 팽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옮겨다 우리 바위정원에 심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자기가 모과나무 주인이다. 왜 바위정원에다 나무를 심어놨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나무를 기증했던 분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자 그분이 자기 나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무를 우리 순천시 소유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인목 등기를, 인목 등기는 부동산처럼 그 등기를 법원에다 해놓은 것이 절차인데, 이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순천시로 확실히 했고, 그때 당시 나무 나이를 법원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해서 500살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600살 묵은 팽나무로 했는데 여러 가지 해줘서 500살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팽나무가 집 나이로는 600살, 호적 등기 나이로는 500살 그렇게 불리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도 바위정원을 빛내고 있는 그런 팽나무 할아버지고요. 정말 이 나무는 제가 아끼던 그런 나무입니다.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던 2009년 2월 어느 겨울날이었을 거예요. 별난 계령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멋진 모과나무가 있으니 박람회장에 갖다 심지 않으느냐. 그래서 갔더니 역시 마을 언덕에가 모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높은 언덕이 있다 보니 이 나무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선 운반할 반출로가 길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마을을 아끼는 나무인데 왜 박람회장에 갖고 가냐? 세 번째는 나무 주인이 별도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데, 산림청에서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헬기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겁다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모가나무 아래에 있는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119를 불러갖고 저희들이 병원에 모시고 해서 생명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을 주민들까지 동의를 받았는데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농로길이 3m밖에 안 되는데 이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전국에서 2대밖에 없다는 파렌시라는 특수 굴삭기 포크레인, 이것이 폭이 2.8m 정도의 폭인데 약 10cm 약적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될 정도밖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4월 한식인 날 나무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이 나무를 캐내는 과정에서도 마침 나무 목신이 놓였는지 몇 번의 위험한 고비가 넘겼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작한 나무가 저녁 6시까지 이제 굴치를 했고 이제 어둑어둑 때 나무를 출발하게 됐어요. 농로길을 따라오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팍 주저앉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로길이 아주 좁고 한쪽은 4m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낭떠러지 쪽으로 약 20cm 나무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찔해가지고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 놀랬죠.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놀랬던 게 지금까지도 제가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날 이제 작업을 할까 했는데 그 조기사님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저음력 깔아앉고 있다. 이 나무가 굴삭기하고 함께 나무가 깔아앉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칫 이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하다가 이게 나무가 떨어지기로 한다면 굴삭기랑 같이 떨어지지 한다면 사람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 나무를 옮겨오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고 위험한 상황을 넘기면서 박람회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그 출근을 하면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모가나무야 고맙다. 함께 있어줘서 정말 제 공직의 모든 것을 걸었을 정도로 정말 제가 아끼던 그런 나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람회장에 들어서기 이전에 이곳은 벼농사를 지었던 그런 뻘땅이었습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연안 습지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나무를 심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우려를 그렇게 나타냈죠. 그 당시 조경팀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참 나물과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전문가들 의견에 엄청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가 죽을래야 미안해서 죽지 못하도록 정성을 다하자 라는 다짐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경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메리평 말뚝 지주목, 지렁이 분변토 공법, 또 뿌리돌림 공법, 대경목 헬기 운반 등 기존의 조경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특히 특허까지 받은 그 메리평 말뚝 지주목은 정말 그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를 불과 1년 남겨둔 2012년 7월 28일 1급 태풍 초속 순간 초속 50m의 태풍 볼라빈이 우리 박람회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박람회장은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태풍이 닥치자 우려를 했습니다. 나무가 넘어지면은 다 넘어질 텐데 큰일 났다. 박람회장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뜻밖에도 제가 개발한 말뚝경 지주목 덕분에 박람회장에 심은 모든 나무들이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박람회를 특허받은 박람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람회를 꼭 성공시켰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조경업계에서는 나무를 심고 나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삼각, 사각의 지주목을 갖다 이렇게 매달아 설치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박람회장에는 수만 그루 큰 나무를 심을 텐데 그 나무마다 지주목을 매달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설프고 정말 경관을 해치며 정원의 완성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국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사를 찾아보고 국내 외국사를 다 찾아봤지만 마땅히 내리평 땅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주목 공법이 없던 거예요. 일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너무 단가가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순천형 메리평 말뚝 지주목을 제가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번의 시험 끝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고 마침내 특허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이 어얀나무 천구를 심는다라는 그 의미인데, 나무의 의미로 세상에 나왔고 또 나무를 심는 것을 천직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무척 좋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정원에 심은 나무들이야 뭐 말할 것이 없죠. 나무에 대한 제 철학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기천이 없듯이 나무에도 기천이 없다.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듯이 나무에게도 마음이 있다. 나무가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무를 대해줘야 된다. 아시겠지만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목재와 가구뿐만 아니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 정말 많은 것들을 줍니다. 더군다나 우리 박람회장에 있는 나무들은 관람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심적인 안정과 마음의 쾌적함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대할 때 보다 친근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좀 갖고 둬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공무원으로서 2번씩이나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박람회는, 국제 박람회는 날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 동안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2013 때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멋진 정원 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 잘 만들어서 멋진 정원 보답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 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에 삽니다. 나만의 정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정원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으로는 국가정원을 넘어서 도심 전역으로 정원 박람회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23 박람회는 시민들이 주인공으로서 박람회 조성에 참여해 주실 때 박람회는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원의 도시 시민으로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그루도 한 폭이라도 정성껏 잘 이렇게 가꿔 주신다면 박람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